반어의 특징과 효과라고 되어 있죠. 반어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irony라고 합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반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반대로 말하는 거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반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뜻,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요. 자, 결국은 왜 그러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나타낼까요? 바로 강조하려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요. 자, 보면은 어머니가 계시고 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어머니가 아끼시는 화분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신나가지고 에? 잘했어요? 그럼 저 화분도 깨뜨려도 돼요? 와! 아니죠. 여기서 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자, 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참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로 참 잘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지금 네가 한 행동이 참으로 못난 행동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걸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이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다를 딱 듣고서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표현하려는 원래 뜻과 반대되게 말함으로써 문장의 변화를 좀 그래서 효과를 보시면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뭐한다? 강조한다. 다음 우회적 표현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반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 물론 실제 반어가 이제 쓰인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 분석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반어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갑니다. 지금 우리 8쪽 하고 있지요. 풍자의 특징과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풍자는 무엇이냐?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세상에는 이제 아름다운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뉴스나 신문을 봐도 이제 뭐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또는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현상, 모순,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풍자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뭐까지 있다? 웃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판적 요소와 웃음적 요소. 웃음적 요소 하면 좀 이상하죠. 비판과 웃음이 결합된 형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특징, 현실을 비판하여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은 웃음 뒤에 숨어있는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직시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고요. 독자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하며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뭐 예를 들어서 박지원의 양반전 같은 경우 자 우리 친구들이 동화책으로 많이 읽었을 거예요. 자 박지원의 양반전 같은 경우 보면은 조선시대 양반을 갖다가 조선 후기 양반을 갖다가 이제 풍자한 어떤 그런 소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양반전에서는 지금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자 얘기할 때 박지원의 양반전을 많이 거론합니다. 그래서 풍자의 특징과 효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바로 운율이 나와 있습니다. 운율. 운율의 특징과 효과. 그래서 운율은 뭐예요? 근데 사실 이건 다 알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우리가 시 배울 때. 그래서 뜻 보면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음악적 효과를 바탕으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요. 자 이렇게 운율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했던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외웠던 게 있죠? 반복하면 자 시에서는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바로 뭘 형성합니까?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외웠죠. 반복되면 운율 형성. 반복되면 운율 형성. 이렇게 우리가 공식으로 외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형성 방법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하죠.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문장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 그다음에 일정한 음보의 반복으로도 역시 운율이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으로도 운율이 역시 형성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우리 그러면 개념 배웠으니까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자, 지금 방금 했던 겁니다. 방금 했던 거.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 보자. 자, 반어와 풍자 배웠어요. 자, 반어 어떤 겁니까? 어디다 연결해야 돼요? 자, 반어는 기억에 연결해야죠. 그죠? 뚜루루루루루루루 뚜. 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나타내는 방식. 풍자, 그럼 나머지 하나 니은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방금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 여기에 빈칸이 있는데요. 자, 뭐뭐란 뭐뭐이란 시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다. 방금 우리가 봤으니까 바로 빈칸 채울 수 있겠죠. 바로 뭐예요? 바로 운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는 참 기분이 좋죠. 바로바로 풀리니까 방금 배운 걸 바로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자, 보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나왔네. 자, 보기에서 반어 표현이 사용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일단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 자, 이게 뭐냐면 김소래 진달래꽃 시의 일부죠. 그래서 나보기 여겨와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어가 쓰인 거는.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는 나를 떠날 때에는 나를 떠난다고 한다면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원래 속마음은 뭐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마음을 반대로 이렇게 절대 나 눈물 안 흘릴 거야. 네가 날 떠나가도 난 눈물 안 흘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어가 쓰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가 쓰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서리법이 쓰인 거죠. 서리적 표현이 쓰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니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무생물인 어둠을 갖다가 그죠? 뭐 새를 낳고 돌을 낳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을 생명 있는 대상처럼 지금 새, 돌, 꽃을 낳는다고 표현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방법이 사용됐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화류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반어가 사용된 것은 디귿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풍자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풍자 표현은 웃음을 사용하여 현실을 비판한다. 그렇죠. 웃음 플러스 비판. 그죠? 그래서 웃음, 비판 보이죠? 아하, 오케이. 동그라미죠. 두 번째, 풍자 표현은 독자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바로 보는 힘을 갖게 한다. 그렇죠. 예,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역시 동그라미. 둘 다 동그라미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있습니다. 보기 운율 형성 방법을 쓰시오. 자, 보니까 이제 주요 안에 비가 옵니다라는 시인데요. 자, 비가 옵니다. 다정한 손님같이 비가 옵니다. 창을 열고 맞으려 해도 보이지 않게 속삭이며 비가 옵니다. 뭔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어떤 거예요? 이거죠.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아하. 그럼 5번 정답은 뭐예요? 자, 바로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그렇죠? 그래서 같은 문장에는 이제 비가 옵니다죠.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무엇을 형성한다? 자,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운율 형성 방법 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개념. 자, 다음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22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나의 모국어는 침묵 부분에서의 핵심 부분인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겠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표현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냥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과정을 그냥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